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황시 투안의 인생의 변화는 말투에서 시작된다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의 중요성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다는 것이 행동으로 100% 옮겨지지 않듯 말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인생의 방향을 좌우할 수도 있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도 조금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말 한마디로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의 자신감을 심어줄 수도 있고 내면의 힘을 발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순식간에 사람의 자존심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에너지를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혀가 칼보다 날카롭다라는 사자성어인 설망어검을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 입에서 나가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NLP라고 불리는 신경언어 프로그램 훈련 기술과 그동안 저자가 진행했던 수많은 심리 상담 경험을 결합하여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삶을 더욱 풍족하게 만드는 말하기 기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변화하려고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30일 만에 당신의 아내를 변화시키는 방법이라는 책이 일주일 만에 20만 권이 팔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어 철자의 오류가 나서 라이프가 아니라 와이프가 되어버린 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일 만에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원래 책 제목을 수정하고 난 후에는 안타깝게도 2권밖에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변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것을 더욱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고 싶거나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길 원한다면 먼저 상대가 옳다고 가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내 의견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먼저 인정하고 이야기하며 상대방에게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변화가 일어나면 앞으로 더 좋은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모든 행동의 배후에는 긍정적인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장점을 이야기하며 긍정적인 동기를 인정해 주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며 가장 뜨끔했던 부분은 내가 솔직한 성격이라 그래, 악의는 없어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의 삶을 살고 싶다면의 저자 양치아는 성격이 솔직한 것이 아니라 소통을 할 줄 모르는 것이다. 완곡한 말로 대화를 하고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은 고급스러운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말을 너무 강직하게 하는 사람들은 고대에도 환영받지 못했다고 하며 사람 됨됨이가 정직한 것은 장점이지만 너무 정직하게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단점이라고 합니다.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만큼 당신이 도달할 수 있는 곳도 높아진다는 다니엘 골만의 이야기처럼 말로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 꼭 필요하고 중요한 능력이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잠재의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책에서도 잠재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잠재의식은 부정어를 처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강아지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강아지가 떠오르는 것처럼 부정과 긍정을 잠재의식은 판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아지라고 하는 이미지는 우리의 의식으로 알게 되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볼 때는 장점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과 나의 잠재 능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를 잠재의식에 많이 쌓아두어야 합니다. 미국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낙관주의자와 비관주의자의 초점이 다르다고 합니다. 시간, 수량,
행동의 대가와 선천적 능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낙관주의자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일시적인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비관주의자는 일이 제대로 풀린 적이 없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자는 어려움을 일시적인 것으로 보지만 후자는 어려움을 영구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 낙관주의자는 행운을 보편적인 사건으로 여기고 비관주의자는 불운을 보편적인 일로 여긴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낙관주의자는 행동의 결과가 좋지 못할 때 자신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았음을 탓하지만 비관주의자는 자신의 선천적인 능력 때문에 결과가 좋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관주의자든 낙관주의자든 상관없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스스로에게 행운이 오는 말을 자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자 사람 인자에 네모난 틀을 더하면 가둘 수가 된다고 합니다. 틀 속에 있는 사람은 마치 감옥에 가두어진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틀을 씌우는 요인은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 가장 큰 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돼요 라는 말은 저자가 말하는 가장 효과적인 실패의 주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만들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틀 세우기라는 말의 기술은 의사소통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도구라고도 하는데요. 항상 어떤 것이든 장단점이 있듯 틀 역시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을 두서없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의 범위를 제시해 주어 틀을 만들어 주게 되는 것이 오히려 이야기를 더 잘하게 된다고 합니다. 말하는 주제를 벗어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어떤 음료 주문하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물쭈물하는 손님이 있다면 저희 가게에는 추천하는 음료가 A, B, C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취향에 맞는 음료로 골라보시겠어요? 라고 하는 질문은 틀을 가두는 좋은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대화법인 스코어 패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시츄에이션, 상황에 대해 질문하라고 합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지를 또는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를 질문하라고 합니다. 오브젝트, 목표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펙트, 목표를 왜 달성해야 하는지를 질문하라고 하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리소스, 자원, 역량,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질문하라고 합니다. 장애물을 뚫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찾고 활용하는 데 집중하라고 합니다. 코즈, 오늘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 과거의 원인에 대해서도 질문하라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힘들어하는 주위 사람이 있다면 상대방에게도 질문을 해보며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말의 힘, 질문의 힘을 발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어에는 감성적 언어와 이성적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감성적 언어는 우리 머릿속에 미세한 시각적, 청각적, 감각적 화면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언어라고 하며 이성적 언어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감성적 언어와 이성적 언어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성적 인식이 없으면 편협한 경험주의의 오류를 범하기 쉽고 감성적 인식이 없으면 편협한 특정한 교의나 사상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현실을 무시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려는 태도인 교조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책의 표지를 넘기면 바로 나오는 마거릿 대처 전 총리의 이야기처럼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될 것이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될 것이다. 습관을 조심해라, 인격이 될 것이다. 인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될 것이다는 이 책에서 이야기해주는 내용을 정리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능력이고 말하는 기술을 우리가 연습하면 기를 수 있지만 내면의 태도,
생각, 신념이 바뀌지 않는다면 말하는 것 자체만을 바꾸는 것은 어쩌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변화가 말투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책의 내용을 보면 나의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도 나오고 내 행동, 내 사고방식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나를 보여줍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말을 통해서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자녀의 말하는 태도, 자녀의 자신감, 자녀의 성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하지만 성인이 되었다면 이제 자기의 삶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한다고 저자도 이야기하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인인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내 인생을 제대로 책임지기 위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변화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은 시대가 지나도 불변할 것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인생의 변화는 말투에서 시작된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